자, 구석꽃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 오늘은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서 구도, 이게 미술 용어인지는 다들 알고 있었겠죠. 미술 용어 중에서 명암이라든지 구도, 색깔 이런 말들 많이 사용하는데 일상적으로 미술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용했던 것 같아요. 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은 미술적인 관점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구도가 의미하는 뜻, 그 사용하는 목적 다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 편인데 오늘 그 뜻도 알아보고 그리고 미술에서 구도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딱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야, 구도 좀 맞춰봐. 혹은 야, 구도 잘 맞는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의미가 구도라는 딱 두 글자의 한 단어이지만은 많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구도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면서 뭔가 균형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뭔가 변화도 느껴지고 뭐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게 제시된 그림처럼 벽에 액자 하나 그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구도를 생각해서 액자를 걸잖아요. 자, 구도는 물건 이런 것들을 미술에서는 오브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어 오브제인데, 자, 이런 오브제들을 배치할 때 적당한 위치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구도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조화롭게 어울리게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대학 입학하는 그 즈음에 정물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선생님은 시골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서 혼자 그림을 그렸는데, 자, 그때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오후에 친구들이 다 집에 돌아가고 나면 남아서 새벽 1시까지 그림을 그린 적도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 정물화 연습하면서 물론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을 익히기도 했지만은 알게 모르게 구도에 대한 감각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자, 어디에다 놓으면 좋을지, 어떤 것은 더하고 어떤 것은 빼야 좋을지를 바로 이 정물화 연습, 구도 연습을 하면서 익혔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야, 쟤는 미적인 감각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구도에 대한 감각이 있다라고 약간 좁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많은 화가들이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정물화를 그리면서 구도 연습을 해봤던 것.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잘못 쓰고 있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조라는 말과 구도라는 말을 조금 구분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막 탁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이니까 잘못 사용해도 뭐 별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만은 설계도처럼 정해져 있는 짜임새, 객관적인 것은 구조라고 하고 좀 더 추상적이면서 주관적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정답이 없는 경우에는 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구조라는 말은 해도 컴퓨터의 구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물화의 구도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정물화의 구조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사무실 풍경을 하나 보았을 때도 이 구조와 구도가 사실은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해도 다 알아듣기는 하지만 사무실 자리 배치나 효율적인 사무
그냥 뭐 기계, 기구 이런 것들을 배치시킬 때 물론 편하고 효율적인 배치가 정답처럼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무실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설계 도면상에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 하는 창문의 위치라든지 출입문의 위치라든지 혹은 어떤 사무기기를 놓을 수 있는 위치를 정할 때는 구조라고 하고요. 사람들 간의 관계, 자, 이런 것들은 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단어는 물론 잘못 사용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았다면, 적어도 교육을 고등학교 이상을 받았다면 적절한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조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확립된 조직의 짜임새를 말하고, 구도는 추상적인 사물 현상의 짜임새와 양상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미술의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정물 이 오브제를 적당한 위치에 한번 배치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릇, 화병, 그리고 뒤에 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우선 감각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키가 낮고 좀 세세한 모양이 있는 그릇은 앞으로 당기고, 투박하고 모양이 단순하고 그리고 덩치가 큰 육면체는 뒤쪽으로 밀어서 좀 남들한테 가려져도 특성이 보이게끔 배치시켜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만약에 육면체를 앞으로 당겨 놓거나 혹은 작은 접시를 뒤로 밀어 놓는다면 서로 안 보이거나 그 물체의 특징이 잘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배치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이게 좋은 구도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정해진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카논이라고 불렀는데, 요즘 혹시 카메라 회사 중에서 캐논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뭐 비슷한 의미인데, 캐논 카메라 회사는 N이 2번 반복되고 카논은 N이 한 번만 들어갑니다, 사이에. 자, 그렇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떤 정해진 규칙, 자기네들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떤 규칙들을 순서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카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비율에도 이런 카논을 적용해 가지고 뭐 6등신, 7등신, 8등신이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황금 비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워낙에 요즘 많이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휴대폰 카메라에 별로 요즘 기능이 워낙에 좋아져서 모르는, 잘 관심 없고 잘 찍지 못하는 사람, 다 하는 사람도 사실은 좋은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잘 찍은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의 차이가 선생님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구도를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사용했느냐 하는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잘 찍는 사람은 빛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카메라의 성능이 워낙에 좋아져서 누구나 다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구도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나왔습니다.
자, 안정감 있는 어떤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그리고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창의적인 구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한번 찍으면 좋겠는데,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우선 안정감 있게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정물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큰 것은 뒤쪽으로, 작고 세밀한 것은 앞쪽으로 당겨 가지고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잘 맞춰주고 하는 안정감 있는 구도를 먼저 만들어 봅니다. 자, 그렇게 만들고 난 뒤에 거기에 조금의 어떤 특별한 물건을 하나 올려 놓는다든지 혹은 하나의 병을 살짝 눕혀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약간의 변화를 주고 더 넣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거기에서 또 다른 변화를 하나 더 더하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과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그 정도 선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 있는 구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그 안정감 있는 구도와 그 다음 변화 있고 창의적인 구도로 만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심심하지도 않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면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심심하지 않은지. 두 번째,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지. 세 번째, 딱 대칭이 되게 두 개, 혹은 셋, 둘, 혹은 나란히 이런 식으로 너무 대칭되거나 균형만 생각하다 보니까 재미없는 구도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느낌 자체가 좀 자연스러운 느낌, 왠지 인위적으로 막 정해놓은 것처럼 탑을 쌓는다든지 뭐 줄을 세운다든지 하는 이런 인위적인 느낌이 나지 않은지까지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구도를 일단 만들기가 성공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 선생님이 직접 선생님이 미술실에서 좋은 구도를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찍을 거예요. 찍어서 올려놓을 텐데, 자, 그걸 보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각자 집에서 주방에 있는 주방도구, 위험한 칼 같은 건 안 됩니다. 자, 주방도구나 혹은 생활용품 또는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방구 이런 것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식품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장 강조하고 싶고 자기가 애장하는 물건이 있다면 걔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물건들을 자연스럽게 배치시켜 보는 겁니다. 자, 우선 배경이 복잡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벽지가 너무 화려하든지 아니면 뒤에 물건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보다는 흰 벽이 좋을 것 같아요. 흰 벽에 빛이 뒤에서 들어오지 않고 옆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빛이 뒤에서 들어온다는 말은 베란다 쪽으로 꺼내놓고 하면 좀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가 너무 베란다 쪽이 사진을 찍었을 때 밝아지면 안에 있는 내가 찍고자 하는 물체가 흐려지니까 그거보다는 옆으로 빛이 들어오게끔 배치를 해서 찍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다른 좀 더 세밀한 부분은 선생님이 찍어서 다음 강의에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